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 앞부분은 이제 다른 날하고 좀 다르게 요즘 제 유튜브에 몰려와서 악플 다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할게요. 왜 이걸 먼저 해야 되냐면 한 4일쯤 전부터 악플 다는 애들이 엄청 몰려와요. 근데 얘네들이 몰려오고 난 다음에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 보니까 앞부분 조금만 듣고 댓글만 달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네 들으라고 이야기 먼저 할게. 아니, 너네는 너네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래서 내가 너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잘 들어봐. 너네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 우두머리가 되든, 그래서 너네가 지지하는 당의 국회의원들이 그 내란을 심지어 실드를 치든, 뭐 너네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폭동을 옹호하든 뭔 지랄을 하든 비판 없이 그걸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하고 이제 따르는 정치 이념이 있긴 해. 그 정치 이념을 세상은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파시즘 또는 전체주의라고 말해. 전체주의. 파시즘과 전체주의는 정치 성향의 오른쪽 왼쪽을 나눌 때 왼쪽 가장 끝에 있는 가장 악질적인 없어져야 되는 빨갱이야. 그러니까 너네 스스로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 이념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빨갱이가 너네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나한테 몰려와서 나보고 빨갱이라 그러면 나 진짜 웃긴다.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나는 이런 세계적인 정치사와 정치 성향에 대한 책을 엄청 많이 읽고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나한테 빨갱이라 그러면서 나보고 공부 좀 하라는 댓글이 몇 개 달렸거든. 나 일하다가 그거 확인하고 빵 터져가지고 혼자 엄청 웃었어. 아니 이거잖아. 구구단 2단 외울까 말까 하는 사람이 미적분 문제 푸는 사람한테 수학 공부 좀 하라고 하는 거잖아. 너네가 너네 스스로 정치 성향을 우파 또는 보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보고 빨갱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공부 좀 하라고 하면 그 웃음을 어떻게 참아? 야, 개콘이 얼마나 어렵게 부활했는데 너네가 그런 식으로 웃겨버리면 개콘 또 망한다. 큰일 난다.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진짜 빨갱이들, 드디어 폭동까지 일으킨 빨갱이 너네들,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빨갱이들아. 어, 자, 지금부터 제 방송 시작할게요. 어, 여- 일단 제 방송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한테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틀 연속 휴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오늘 너무 기분 좋게 가게 지인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앉아서 맥주를 한 잔 한 잔 한 잔 하다 보니까 술이 좀 올라와서 야 이거 방송할 수 있겠나 이랬는데 다행히 지인들이 좀 일찍 오셨어가지고 밤새 일을 하면서 술이 다 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2025년 1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어쩌면 아주 웃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콘보다 더 재밌을 수 있어요. 이거 꼭 한번 찾아보세요. 뭐냐 하면 오늘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윤석열도 출석하고 증인으로 김용현이 출석합니다. 드디어 빅매치, 예고됐던 빅매치가 오늘 있는 날이니까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지난번 변론기일에 윤석열이 하는 아무 말 대잔치를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모든 문장이 아무 말 대잔치여가지고 그게 요약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튼 오늘은 빅매치가 예고가 됐고요.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이 내란 우두머리는 아니 친위 쿠데타를 계획을 했을 때는 실패를 하면 자살까지 각오를 해야 될 건데 실패하고 나서 전부 남 탓을 하고 있어요. 제가 했다, 난 안 시켰다, 나는 모른다, 난 안 시켰다, 제가 했겠지. 아니 지금 성적이 이스라엘 깃발 들고 본인을 위해서 집회를 이어나가는 사람이 밖에 저렇게 많고 또 본인을 위해서 서부지법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든 폭동 세력까지 있는데 그 수장이라는 새끼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찌질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정도 배짱이 있는 자가 내란을 일으켰다고? 그리고 내란이 실패하고 나니까 와 유치원생 여자아이 쫄보도 얘보단 배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세상 이런 쫄보가 다 있어. 진짜 찌질의 끝판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3차 변론기일 시청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공수처 출석은 계속 거부하고 있고 공수처에서 강제 구인을 하러 3번이나 갔는데 그게 왜 실패가 되지? 교정본부에 이야기해가지고 깜빡 문 열어라 그래가지고 그 윤석열이 가르쳐줬잖아요. 4명이서 사지를 드러내서 끌어내면 된다고. 그래서 공수처 의자에 앉아가지고 묶어버리면 안 되나? 여튼 이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있어요. 이딴 새끼가 다 있는지 진짜. 윤석열이라는 이 법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고 내란까지 일으켰는데 그 친위 쿠데타조차 실패한 이 자는 아마 세계사에 엄청나게 크게 남을 거예요. 이렇게 법을 많이 어긴 지도자도 없었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실패한 찌질이도 없었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모두 남 탓을 하면서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는 지도자도 없었을 거예요.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도 역사 서적을 읽을 만큼 읽었는데 이 정도로 찌질한 새끼는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을 해도 나는 선조도 윤석열보다는 배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딴 새끼가 다 있어 진짜. 그리고 이런 찌질이를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성조기 들고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선동돼서 서부지법에 침입했다가 이제 구속영장 발부되고 이제 징역 살게 된 무리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에 나오는 법률가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무리들이 저지른 제목이 일단 특수라는 말이 다 붙는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그 다음에 특수주거침입, 이런 게 형량이 크다고 하는데 이것만 해도 형량이 엄청나게 클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을 소요로 볼 수 있는가 하면 또 형량이 확 올라간대요. 근데 소요가 아니라 아예 이 자체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럼 또 형량이 엄청나게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바퀴는 돌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깜빵에 가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런 내란 우두머리 감싸다가 그리고 유튜브 촬영해가지고 들어눕고 돌멩이 던지고 해서 뭐 슈퍼챗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가 뭐 징역 10년이면 축하드립니다. 뭐 어떤 사람은 구속영장 발부되니까 출근 못하면 잘리는 걱정했다던데 지금 징역 살게 됐는데 회사 잘리는 걱정이 됩니까? 아휴. 아 맞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거 악플 다는 애들이 지금까지 듣고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지금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을 듯 말 듯한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지켜만 보다가 이거는 조금 선을 넘지 않나 싶은 댓글들은 내가 일단 지금 캡처를 해서 모으는 중입니다. 모으는 중인데 이게 정도가 심하다, 개수가 좀 늘었다 싶으면 바로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겁니다. 나 신고 되게 잘해요. 친한 법무사도 몇 있고 친한 변호사도 몇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거고 나는 합의는 없습니다. 보통 신고를 하면 검찰에서 연락이 와요. 뭘 원하냐? 합의를 원하냐? 처벌을 원하냐 하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합의 필요 없다.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라고 한마디 하고 끊으면 너네는 최하 벌금 2, 300만 원이에요. 최하 벌금 2, 300만 원.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너네는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악플 한번 달아보세요. 그리고 나는 빈말 안 해요. 나랑 내 지인들은 잘 안 하는데 나는 협박이든 농담이든 빈말 안 해요. 나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말 아니면 안 합니다. 지금 내가 어제 봤을 때 캡처한 게 한 12개 되던데 이게 뭐 30개, 40개 넘어가고 그리고 정도가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고 하면 싸그리 모아서 고소해 드리겠습니다. 서부지법을 때려 부순 사람들이 지금 인생 실전이야 존만화를 경험하고 있죠. 너네들도 그 경험을 악플을 계속 달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여튼간에 윤석열은 그 찌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있었죠. 어제 국정조사 때 경질된 국정원 전 차장이 나와가지고 윤석열의 명령을 전해 들었을 때 예전에 보도됐던 게 이거지. 미친 새끼인가? 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중간에 멈췄다고. 근데 어제 나온 건 이런 명령이 내려지고 이런 명령이 실행되는 나라가 전 세계 하나 있긴 있다. 그게 어디? 북한. 그리고 이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런 명령을 수행하는 집단이 하나 있다. 그게 어디? 보위부. 북한 보위부. 근데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 재작년 생일 때 윤석열 찬양하는 노래도 부르고 공연도 하는데 거기에 간호장교와 여자 경찰을 동원했다고 해요. 전 세계에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있긴 해요. 어디? 북한. 어떤 단체? 기쁨조. 김정은이 윤석열 보고 아이고 형님 내가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하면서 큰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저 성조기 노인들 그리고 윤석열은 우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빨갱이. 어떤 빨갱이? 전 세계 이념을 총망라했을 때 가장 악질적인 빨갱이들. 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게 좌우, 진보, 보수를 나눌 때 우파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최고다, 우리나라가 최우선이다 하는 사람들이 우파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보고 우파라 그러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기치를 걸고 미국만 잘 살면 된다, 우리나라가 왜 다른 나라 돌봐야 돼 하는 게 우파잖아요. 독일도 네오나치를 극우라 그러죠. 극우라는 개념은 우리 2차 대전 잘했다, 우리만 잘 살면 되고 우리 인종만 우월한데 그게 뭐 하는 게 극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우파면 야, 미국이 무슨 형님이야, 우리가 잘났는데, 야, 일본 저 새끼들 죽일 새끼들이야, 왜 우리를 침략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우파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그 대통령 비서실 차장, 그 차장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 그랬어. 이거는 어떻게 이런 발령이가 다 있어? 그리고 지금 그 집회하는 노인들 뭐 들고 있어요? 태극기만 들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조기 들고 있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있어요. 왜? 미국이 형님 나라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그러면 우리를 돌봐줘야 되는 우월한 국가가 있다는 인식이 있는 순간 그거는 우파랑은 아주 거리가 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우파야. 나는 그 유튜브에 국뽕이라 그러죠. 국뽕 영상 보면 진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나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장 위대한 국가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형님 나라라는 생각 따윈 없고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무역 상대국으로 외교를 유지해야 되는 국가들이지 어느 하나 대한민국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우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이나 사회민주당처럼 이 지금 기본 틀을 아예 들어엎어서 새로운 제도와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진보가 아닙니다. 민주당처럼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보수주의자, 우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파 보수주의 정당이라고 제 스스로 판단을 하는 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정말 그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했던 작년의 순간이 뭐냐면, 양국관리법과 금융투자세를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니 당내에서 무제한 끝장 토론을 통해서 당론을 중지를 모았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당은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는 당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처럼 뭐 소수가 당론을 정했는데 그 당론에 벗어나는 의원이 있으면 배신자라고 하고 협박 전화하고 그딴 전체주의 정당, 진짜 빨갱이 정당이 아니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그 의견을 수렴해서 당내에서 토론을 통해서 중지를 모으는 이런 바람직한 민주주의 정당을 저는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분명해진 게, 계엄령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국민의힘을 정체성을 도저히 규정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런 정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필리핀이라든지 칠레처럼 독재를 경험했는데 그 독재를 시민의 힘으로 끝을 내긴 했어. 근데 그 독재 정권의 잔당들이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고 때로는 정권을 잡기도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가면 국민의힘 같은 정당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를 좌우 뭐 진보 보수로 가르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런 정당이 어딨어. 근데 계엄령 이후로 뚜렷해졌습니다. 진짜 빨갱이 정당. 극좌파 전체주의 파시즘 정당 국민의힘. 딱 어울린다. 그 색깔도 빨간색이잖아요. 정당 색깔도. 색깔도 얼마나 잘 정했어. 그리고 그 뿌리 자체가 이승만 다음에 남로당 출신 박정희잖아요. 박정희 빨갱이잖아. 아휴. 그러니까 박정희의 독재를 정당화하면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하는 거, 우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 일이에요. 심지어 그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박정희는 우파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논리도 없고 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이 모순을 알라나 몰라. 이런 모순점을 다 공부하고 알고 있고 이런 모순점을 말하는 나한테 공부하래요. 야, 이거 말로 하니까 더 웃기다. 아니, 읽기만 해도 진짜 웃기거든요. 나보고 공부 좀 하라고. 근데 이거 말로 하니까 더 웃기다. 아, 걔네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남로당이 우파인지 좌파인지. 그러면 남로당 출신 박정희는 우파 대통령인지 좌파 대통령인지 나 물어보고 싶다, 진짜. 여튼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윤석열이 체포되고 구속되고 나니까 다시 웃음을 찾은 방송이 된 것 같아서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예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즉시는 웃음이 나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21세기 그것도 2024년 작년에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에는 수준이 너무 처참해요. 이거는 그 샤머니즘 기반의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에서 일어났다라고 해도 처참할 수준의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그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외국에서 유학을 온 직원들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건데 실제로 외신에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상황이 헤드라인 뉴스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처참한 수준이요.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체포 안 되려고 경호실을 동원해서 막은 거. 그리고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있는 거. 그리고 체포되고 난 뒤에 헌법재판소 출석해서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출석에는 불응하는 거. 이거 외신에 전부 다 헤드라인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저지른 이유가 마누라 비리 덮으려고. 마누라 비리 덮으려고 이런 일을 낸 거. 이게 외신의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있어요. 나는 진짜 궁금한 게 그 성조기 노인네들 그리고 폭동 일으킨 2030 남자들 자랑스러우신가요?
너네가 지지하고 지키고 싶은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니까 뭐 자랑스러우신가요? 좋으신가요? 그리고 나는 그들한테 애국 보수라는 말을 붙이는 게 나는 너무 싫은 게, 애국? 나라 망하게 하는 게 애국인가? 윤석열이 말한 것처럼 국어사전을 다시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체포가 실패하며 체포영장 발부됐으니까 환율이 안정됐는데 그 체포가 실패하니까 환율이 다시 치솟았어. 그리고 윤석열이 체포되고 나니까 다시 환율이 안정됐어.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환율이 더 안정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환율이 더 안정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서부지법에서 폭동 일으키니까 환율이 다시 흔들흔들했어. 그러니까 이 성조기 들고 집회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나라 망하게 하는 행위잖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애국이라는 말 왜 붙여? 대한민국을 들어 엎어서 나라 싹 망하게 하고 그 행위를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게 어떻게 애국이야? 하기야 뭐 친일파 후에 정당을 지지하니까 나라 팔아먹는 걸 지지하면 나라 망하게 하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내 컨텐츠에 와가지고 악플 다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내가 말했던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반박을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어. 대신에 너네들이 나보고 공부하라는데 내가 오늘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반박해. 공부하고. 그리고 음모론 듣고 그 음모론으로 반박하지 말고 실제 출판된 도서 또는 실제 레거시 미디어에 보도된 언론을 보고 반박을 해. 너네들이 보는 유튜브 보고 반박하지 말고. 여튼 오늘 대본 하나 없이 엄청 재밌게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저 혼자 재밌게 했나 모르겠어요. 듣는 분들도 뭐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휴방하는 일이 좀 없도록 할게요. 어차피 지금 어제부터 해가지고 제가 20일 연속으로 못 쉬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방송을 찍는 게 항상 일을 끝나고 가게 마감하고 가게 구석에서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거 좀 필요성을 느끼는 게, 방송 장비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끼는 게, 제 방송을 제가 들어도 음질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좀 예리하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쓰는 조명이 건전지가 다 떨어져 갈 때하고 건전지 오늘 방금 갈아 끼웠거든요. 갈아 끼웠을 때하고 이게 밝기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저 조명도 새로 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친구가 선물해준 이 삼각대도 이게 좀 낮아요. 낮아가지고 우리 가게 그 기본 안주로 나가는 과자 통이 있어요. 그 위에 올려놓고 찍고 있는데 이게 찍는 날마다 높이가 일정하게 제가 이거 고정을 참 잘 못해요. 그래서 삼각대도 좀 더 높은 거 사야 되고 조명도 좀 좋은 거 사야 되고 마이크도 좀 좋은 거 사고 싶은데 제가 아직 이 수익 창출 요건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수익 창출 요건은 제가 충족을 했어요. 구독자 500명 이제 어제 돌파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 컨텐츠 이제 시청 시간이 토탈 3000시간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한 1200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그 수익은 제가 뭐 커피를 사 마신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온전히 그 수익을 방송 장비를 늘려나가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속. 여튼 오늘 진짜
너무 오랜만에 너무 즐겁게 방송을 찍은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안 즐겁고 보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